지난 7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13일에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이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3시간째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금 의총 상황, 현재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수정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결론이 나와야 될 때가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의총장 밖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진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진이나 당직자들도 모두 내보내고 의원들만 모여서요. 3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재협상 의사를 내비쳤던 문재인 의원 등 약 9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요, 무효 선언하고 재협상하자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30분 정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협상 관련 설명을 한 뒤요. 지금은 의원들이 자유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어떤 발언을 좀 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로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첫 번째 발언, 새정치연합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이죠. 정청래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박 원내대표가 당내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안산이 지역구인 김영환 의원, 미국인들이 인질로 한 10명쯤 잡힌 상황이 됐어도 백악관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면서요. 원점에서 재협상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황주홍 의원은요,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첫 작품이다. 당이 깨지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명 정도 의원들이 자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협상하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내 온건파들이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을 것 같은데 무슨 발언이 있었나요? 지금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지금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특검 추천권에 대한 추가 협상 카드를 꺼내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합의의 틀 안에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야당이나 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정동영 상임고문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박영선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에서 회군했듯이 회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문재인 의원이나 정동영 상임고문 같은 과거 대선 주자들까지 이렇게 재협상을 요구한 점도 박 위원장에게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의총의 결과를 들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면 결국 리더십에는 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뿐 아니라요, 당 혁신을 위한 비대위원장의 권위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새정치연합도 재보선 참패 이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총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지금 저런 분위기라면은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협상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이용호 원내대표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재협상은 없다. 예. 주호영 정책위원장도 어제 재협상이 무슨 말이냐. 이미 협상을 해서 이미 한번 사인을 했는데 다시 예.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새누리당은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겠네요. 야당이 한번 사인하고 나서 의총에 뒤집힌 적이 사실 많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이번에는 절대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음부터 아무것도 협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재협상은 참 나날이 예상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돼서 지금 시급히 처리돼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단원고 학생들 특례 입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법이 개정이 빨리 돼야지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법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협상에 만약에 재협상이 안 된다. 여당이 이렇게 딱 못을 받고 나온다면 야당에서 지금 재협상 주장을 하고 나오더라도 어쨌든 걸림돌이 많아서 협상이 안 될 거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협상이 아예 결렬될 가능성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어떤 요구들이나 또 국민들의 어떤 요구들,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특별법뿐이 아니라 유병헌법이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많은 경제법안들이 다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아예 처리 않고 그냥 계속 국회를 어떤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정 과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재인 의원이 지금 트위터를 올린 부분인데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힘도 사실 유족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재협상 하자는 거죠. 그렇죠. 정치가 그분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렇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좀 굉장히 힘든 거는 2012년 대권주자였던 문재인 의원, 그 2007년 대선주자였던 정동영 의원 등 당내에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730 재보선에 진 이유 자체가 야권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은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군분투 홀로 싸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협상에 대한 반대 의견 정동영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재구시를 못하니까 730에서 심판받은 것이고 유족이 앞에 나서 버렸어요. 박영선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듯이 그런 회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정동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730에서 패배한 게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네요. 지금 야권 내가 지금 힘든 이유 자체가 그렇게 730 재보선을 두고 평가가 굉장히 극과극으로 갈려 있는 거죠. 한쪽 강경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 한쪽에서는 야당의 더욱 선명한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국민이 실망한 거다. 따라서 야권 지지자를 끌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재보선 선거에서요. 그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온건파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국회가 굉장히 그 강경 일변으로 나가다 보니까 야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야권이 과연 집권 세력으로서 어떤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면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은 거다 또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접점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너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성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 다수의 어떤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중진들이 볼 때는 결국 정치라는 게 사실 예전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시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타협의 정치라는 게 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랬죠. 그때는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오너십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YS, DJ 이런 사람들이 크게 정치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리더가 없다 보니까 어떤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 그 생산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국회가 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부 국장은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상당히 지금 진퇴 양난에 떠 있다. 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의원들이 다시 재협상하라. 이것이 박 대표한테 하나의 힘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새누리당에서 당신과 앞으로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냐. 그렇죠. 대표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협상권을 갖고 온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협상을 다 했는데 가서 앞으로는 항상 의원총회에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재협상 없다. 한번 내가 이건 전권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줄기차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현재 동조를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 영화인, 학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로부터 계속적으로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당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박영선 대표는 상당히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선 대표가 속이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것은 이제 그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또 협상 상대자가 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조류독감이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세월호 특별법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 그냥 끝없이 기다리는 것, 이것은 유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계속. 지금 박영선 대표의 표정, 저 말하는 장면은 아니지만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서로 윈윈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당신이 처한 위치가 지금 아주
곤란한 지경이니까 예. 다시 협상을 우리가 여지를 열어주겠다. 새누리당이 오히려 이걸 하고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지키겠다. 서로 이렇게 서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예.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처장, 예. 지금 증인 채택 문제,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도 계속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릴 걸로 보세요? 증인 채택 문제를 지금 세월호 특별법하고 연동시켜 놓지 않았을까, 야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새누리당 입장 난처한 건데 점점 좀 희화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날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겠다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을 증인을 채택하겠다,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랬더니 여당에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도 나와라. 왜냐하면 그 세모가, 그러니까 유병헌 그룹의 세모가 부채를 탕감받았을 때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고 그때 비서실장이 문재인 의원이었으니까 나와라. 이렇게 되니까 다시 야권에서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나와라.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선상 그러니까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원래 20년이었는데 30년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가 10년을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 낡은 배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쪽이 있잖아요. 그게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점점 희화화돼서 국민들에게 인상을 지금 야당 그 투기 간사인 김현미 의원 얘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잠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출석하라. 이런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라. 그런다면 우리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 자,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 조국 교수 또 공지영 씨 이런 분들이 세월호 관련한 얘기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기자.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설명도 좀 해주시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결국은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파기해야 되고 다시 재협상을 해서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조국 교수라든지 공지영 작가 이런 이제 사회 문학의 인사, 진보 인사들이 이른바 진보 인사 내놓은 그 성명이고요. 또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도 보면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게 예전에 광우병 집회 때 주축이 됐던 단체들이 여전히 참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세월호 국면이 점점점 국민들의 어떤 위로 그리고 어떤 안타까움 이 때문에 좀 어떻게 국가 개조를 위한 동력을 만드는데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당연히 그런 이제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떤 정치 투쟁의 어떤 어떤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 세월호 참사가 국론 분열의 어떤 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빨리 진상을 밝히고 또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정치권 빨리 좀 정신 차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빨리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